오늘 할 내용은 수학2에서 방부등식 부분에서 식 세울 때 좀 편리하게 식을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일단 이 문제는 중학교 건데 중학교 3학년 문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속도, 시간, 거리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죠. 특히나 중학생들 되게 어려워하는데 수2에서도 수2 처음에 나오는 그 문제들도 식 세우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식을 세워서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조정 좀 할게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창민이하고 희수가 등장을 하는데 서울에서 출발을 한대요. 일단 출발 지점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이쪽에는 창민이가, 그리고 여기서는 희수가, 자, 이렇게 출발을 할 건데 부산으로 가기로 하였다. 여기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갈 거예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창민이는 시속 80km 속도고 희수는 100의 속도로 갈 거래요. 근데 창민이가 먼저 40km를 먼저 간다 그래요. 앞서 있는 거죠. 이만큼 40km만큼 더 앞서 있게 되는 건데, 희수가 과연 따라잡기 시작해서 희수가 이때 40km 앞에 있을 때 희수가 출발을 해서 만나는 지점이 서울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인가,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둘의 속도의 차이가 80하고 100인 거예요. 80하고 100.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창민이도 움직이고, 사실은 이렇게 가는 거죠. 요 앞에서 출발할 건데 창민이도 움직이고 희수도 같이 움직여요. 근데 희수가 더 빠르니까 결국엔 따라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창민이는 천천히, 희수는 빠르게, 그래서 따라잡게 되는 거죠. 요 지점에서 따라잡게 될 텐데, 이 따라잡는다는 거를 이 문제를 풀 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변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식을 세우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에서 따라잡힐 녀석이 창민이니까 창민이를 멈춰 세우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창민이는 원래 80의 속도로 가야 돼요, 앞으로. 그리고 희수는 이쪽에서 100의 속도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창민이의 속도를 0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해석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생각해보자면 그런 거예요. 버스를 타고 이제 정신을 멍 하고 놓고 있게 되면 버스가 멈춰있다가 출발할 때 그런 거 느끼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고 주위에 가로수들이 뒤로 가는 그런 느낌들 받을 때가 있죠. 그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창민이가 멈춰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창민이 입장에서는 희수가 얼마의 속도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20의 속도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이 변하는 거를 처음이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볼까요? 변하는 걸 한번 봅시다. 1시간 뒤, 2시간 뒤, 3시간 뒤, 얘를 살펴보면 1시간 뒤에 창민이는 80만큼 앞에 가 있을 거예요. 희수는 100만큼 앞으로 가겠죠. 또 160만큼 앞으로 가고, 200만큼 가고, 그 다음에 240만큼 가고, 300만큼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둘의 차이를 살펴보면 20만큼 차이가 벌어져 있고요. 얘는 40만큼 차이가 벌어져 있고, 얘는 60만큼 차이가 벌어져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둘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녀석 창민이의 속도를 0으로 놓는다면 희수의 속도가 20이 되는 거고, 그래서 1시간마다 20씩 차이를 벌려놓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요런 식으로 볼 거예요.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오른쪽으로 80만큼 진행하고 있는데 0으로 만들 거거든요. 이 녀석의 속도를 0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얘를 눌러서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눌러서 80만큼 눌러서 집어넣는다. 그럼 얘를 80만큼 눌러서 집어넣게 되면 얘는 20의 속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의미는 1시간당 20씩 따라잡는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만큼 따라잡으면 다 만나게 되는 거죠. 그쵸? 20의 속도로 40km만큼 가면 되니까 2시간 걸리게 되네요. 2시간. 자,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희수는 출발해서 100의 속도로 2시간 동안 달리면 따라잡게 돼요. 따라서 만나는 거리는 200km 떨어진 구간이겠죠. 그래서 답은 200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요런 방법으로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풀 거예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12km인 원 모양의 광장을 세미와 진한이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돌고 있다.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원 모양, 여기다 그냥 풀어야겠다. 자, 요렇게 원 모양이 있는데 둘레가 12km가 된대요. 12km. 세미하고 진한이가 있는데 일일이 쓰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뭐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나누어서 그냥 쓸게요. 같은 방향으로 돌면 3시간 후에 처음으로 만나고 라고 했어요. 세미는 안쪽에다 표시할게요. 세미가 얼마인지 몰라요. 세미의 속도는 A라고 합시다. 얼마인지 몰라요. 진한이가 세미보다 빠르다고 할 때라고 했으니까 진한이는 좀 더 빠른 속도 B라고 합시다. B. 그러면 둘이 동시에 돌아서 요렇게 천천히, 세미가 천천히 도는 동안 진한이가 빨리 돌아서 한 바퀴 더 돌아서 요렇게 따라잡으면 만나게 되는 거죠. 그쵸? 변수가 2개니까 얘도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A라는 세미의 속력을 0으로 바꿀 거예요. 0으로. 요렇게 누른다라고 생각하세요. A를 누를 거야. 0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B도 똑같이 A만큼 눌러주면 속도가 B-A가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B-A의 속도로 한 바퀴 혼자서 뺑 돌면, 세미는 여기 서 있는 거니까요. 속도가 0이면 얘는 서 있는 거니까 진한이 혼자 삥 돌아서 돌아오면 만나게 되는 거죠. 즉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B-A분의 12시간, 요만큼 걸리게 되는 거죠. 그게 3시간이 걸린대요. 3시간.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똑같은 거리 12km인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그랬어요. 반대 방향. 그러니까 세미가 A의 속도로 이만큼 가게 되면 진한이는 이쪽으로 B만큼 가게 되는 거죠. 역시나 변수가 2개니까 헷갈리잖아요. 세미의 속도를 0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요렇게 누를 거예요. 그럼 진한이는 왼쪽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속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B 플러스 A가 될 겁니다. 자, 요 속도로 12km를 돌았더니 45분. 45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식 세울 때 B 플러스 A분의 12가 45라고 쓰면 안 되죠. 얘는 시간이니까. 따라서 4분의 3시간 이렇게 바꿔서 써줘야 돼요. 이거 이제 풀어주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약분해서 4. 그러니까 B-A는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4로 이렇게 약분해주면 B 플러스 A는 16이 되는 거네요. 16. B는 그대로, 그냥 계산할까요? 이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B는 그대로 있고요. A가 2개 늘어났어요. A가 2개.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로 2A만큼 늘어난 거죠. 그랬더니 차이가 12가 됐네요. 따라서 A는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B의 속도는 그러면 10이 되겠네요. B는 10. 따라서 진한이의 속력 더 빠르다 그랬으니까 10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도 한번 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5km인 호수가 있다. 호수의 둘레를 따라 민재는 분속 50으로 걷고 50m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요. 호수가 하나가 있는데 둘레의 길이가 5km라고 줬는데 분속 50m로 줬어요. 그러니까 얘도 미터로 고쳐봅시다. 5000. 단위는 통일해야겠죠. 5000m라고 되고요. 영지는 10분 후에 같은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여 분속 50m로 걸었다. 문제가 좀 복잡한데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서 출발한다 그러면 민재가 일단 10분 동안 50의 속도로 먼저 걸어가요. 그러면 500m만큼 걷게 되는 거죠. 500m. 그때 민재는 이쪽으로 50으로 계속 갈 거고요. 누구지? 영지. 영지는 이쪽 반대 방향으로 50의 속도로 갈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되죠. 얘를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50을 꾹 눌러서 0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얘를 50만큼 누른 거니까 얘도 50만큼 눌러서
100의 속도가 되는 거죠. 플러스 50 이렇게 쭉 늘어나게 돼요. 얘는 여기서, 민재는 여기서 멈춰 있고 영재 혼자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오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남은 거리가 얼만큼이냐면 5000m에서 500 뺐으니까 4500m 남는 거고 100의 속도로 돌면 되니까 45분 걸리겠네요. 오케이, 45분. 얘가 답이 됩니다. 자, 요런 방식으로 이해되나요? 잘 따라오고 있는 건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서. 자, 20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지은이와 호석이가 동시에 마주보고 출발하여 만날 때까지 2시간이 걸렸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여기까지 20km 떨어져 있는데 마주보고 출발할 거예요. 근데 둘 다 속도를 잘 몰라요. 얘는 A라고 두고 얘는 B라고 둡시다. 누군지도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2시간이 걸렸대요. 서로 마주보고 오는데 얘를 멈추게 합시다. 이쪽으로 A만큼 눌러서 0으로 만들 거예요. 속도를. 그럼 얘는 요만큼 A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속도가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만날 때까지 2시간이 걸렸대요. 만날 때까지 2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1시간당 얼만큼 가야 되냐면 10km만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2를 걷는 동안 호석이는 3을 걷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속도의 B가 2대 3이라는 거니까 얘가 4고 얘가 6이 돼야겠죠. 두 개 더해서 10이 돼야 되는데 속도의 B가 2대 3이니까 따라서 호석이의 속력은 6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6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속도를 이제 생각해서 그걸 계산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좀 생각해 볼게. 알아두면 좋은 게요. 뭐 요런 문제 있죠. 되게 유명한 문제라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여기가 공원이라 그럽시다. 여기가 공원. 여기에 철수가 살고 있는데 철수네 집인데요. 철수네 집에서 공원까지 17km 떨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철수가 산책을 갈 건데 철수는 시속 5km의 속력으로 걸어 다녀요. 철수가 키우는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강아지는 어떻게 귀도 그리고 이렇게 꼬리도 이렇게 있고 입이 튀어나왔겠죠. 자, 요런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강아지는 시속 13km로 뛰어다녀요. 이때 집에서 출발하자마자 강아지는 공원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공원에 도착하면 철수를 향해서 다시 돌아와요. 근데 철수는 그동안에 계속 가고 있을 테니까 강아지가 갔다가 오는 동안에 철수는 계속 걸어가고 있죠. 중간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만나요. 그러면 다시 공원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철수를 만나러 오고 그 다음에 또 뛰어가고 이 짓을 반복해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강아지가 뛰어다닌 총 거리는 몇 킬로미터일까? 이 문제 푸는 거는 처음에 이 문제를 접하게 되면 무한급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무한급수에 익숙하죠.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고 길이들을 구해서 패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무한 등비급수의 합으로 표현하게 될 거예요. 그걸로도 물론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초등학교 5학년한테 던져줘 봤거든요. 풀라고.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은 어떻게 푸냐 하면 굉장히 신기한 방법으로 풀어요. 철수보다 개가 얼만큼 더 빠르냐 하면 5분의 13배 더 빨라요. 맞죠? 속도가 개의 속도는 철수의 속도보다 5분의 13배 더 빠르죠. 따라서 철수가 17km 갈 때 동안 개가 달린 거리는 곱하기 17. 진짜 5초 만에 딱 풀더라고요. 이 문제가 있나봐요. 초등학교에. 진짜 신기하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풀더라고요. 혹은 이런 방법도 있죠. 중학생은 아마 이 방법으로 풀 텐데 철수가 공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로 풀 수 있죠. 그래서 철수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라는 속도분의 17이라는 거리 이만큼 될 거예요. 이만큼 동안 걔는 13의 속도로 뛰어다닐 테니까 얘가 답이다.
결과는 같아요. 당연히 똑같겠죠. 요런 방법으로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도나 시간이나 거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지금 이 문제는 저는 거리를 물어봤죠. 거리. 그래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거리에 관한 식을 세울 줄을 아니까 거리에 관한 문제로 푼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시간을 이용해서 푸는 거, 혹은 속도를 이용해서 푸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생각의 관점을 바꿔서 풀면 문제가 좀 쉬워진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문제를 종합해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까요? 자동차가 있는데요. 여기 자동차가 하나가 있어요. 얘도 자동차. 충돌 실험 테스트를 할 건데, 얘네 둘이 이제 떨어진 거리가 얼마로 할까? 31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310km. 이 자동차는 속도가 70으로 갈 거고요. 이 자동차는 50의 속도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신종 이제 그 잠자리인데, 졸라 빠른 잠자리가 한 마리가 있어요. 졸라 빠른 거예요. 시속 280km로 날아다닌다 라고 합시다. 잠자리가 원래 졸라 빠르잖아요. 한 60km까지 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새 중에서는 제비인가? 제비가 210km까지 날 수, 아니 내가 잘못 본 건가? 말이 안 되죠? 그쵸? 120인가? 하여튼 어렸을 때 책에서 봐가지고 까먹었네요. 자, 하여튼 이 졸라 빠른 잠자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준비 땅 하는 순간 여기에 앉아 있다가 평 하고 날아갈 거예요. 이 차를 만나면 다시 평 하고 날아갈 거예요. 다시 이 차를 만나면 평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이 자동차 둘이 충돌할 때 동안 잠자리가 날아다닌 총 거리는 얼마인가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뭐 보시는 분들은 잠깐 영상을 멈춰 놓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여태까지 가르쳐 드린 거를 종합해 갖고 쉽게 답을 딱 구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한번 해봅시다. 속도로 풀어도 되고, 거리로 풀어도 되고, 그리고 시간으로 풀어도 돼요. 저는 시간을 택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두 자동차가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면, 50을 0으로 만듭시다. 50을 0으로 1로 50만큼 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50만큼.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50만큼 밀어주게 되니까 속도가 120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20분의 310시간.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잠자리는 280의 속도로 날아다니잖아요. 얘가 답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답입니다. 자, 요런 방법으로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 풀어보면서 풀어보고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자, 문제가 일렬로 국토순례를 하는 순례단의 길이는 2km. 그림을 그려보면 뭐 순례단이 있나봐요. 어떤 순례잡기를 하는 순례단은 미안해요. 자, 개그였는데, 자, 순례단 어디를 가고 있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까요? 그 길이가 2km. 그리고 순례단의 속도가 4래요. 4km/h. 자, 그랬을 때 맨 앞에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맨 뒤에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하고 다시 같은 속력으로 자기 자리를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순례단은 2km를 전진한 상태였다 라 그랬어요. 자, 문제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다 뽑아내 봅시다. A가 갔다가 왔더니 순례단이 2km를 전진했대요. 그러면 1시간당 4를 가는 순례단이니까 2km를 전진했다는 얘기는 2분의 1시간 걸렸다라는 거죠. A가 혼자 갔다 오는데 2분의 1시간 걸렸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줬네요. 시간. 거리도 줬고 시간도 줬고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A가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일정한 속도를 A라고 하죠. 뭐 A. 자, 그러면 순례단은 계속 4씩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얘를 멈추게 합시다. 변수가 두 개니까 너무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얘를 찍어 눌러요. 0으로 만들 거예요. 이 녀석을 0으로. 그럼 A의 속도는 얘를 누르면 갈 때 속도는 플러스 4가 돼서
a 플러스 4가 되겠죠. 이 속도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a 플러스 4분의 2가 되겠죠. 요만큼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는 갔으면 이제 돌아와야겠죠. 여기서 물건을